발레디혼 septentrional. 이 septentrional이 북부란 뜻이에요. 북부. 발레가 이 밸리라는 뜻이에요. 론강이 이렇게 흘러요. 이 계곡 따라서 있어가지고 이제 발레디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일단 또 프랑스 와인 산지 지도를 한번 보고 가야죠. 여기 보면 리옹이 여기 있습니다. 리옹이. 여기가 아비뇽이에요. 아비뇽. 여기서 딱 잘라가지고 여기가 이제 론 남부 쪽이에요. 론 북부는 크지가 않아요. 강 양쪽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있어요. 여기가 론 북부입니다. 오늘 할. 짠! 하고 확대시켜보면 이렇게 됩니다. 바로 위에서부터 이제 뭐 AOC가 북에서 남쪽으로 쭉 있어요. 그래서 꼬뚜루띠, 샤토그리에, 뭐 꽁드리우, 그다음에 생조세, 크로제 에르미따주, 뭐 에르미따주, 코르나스, 성페레 이렇게 있고요. 이제 개괄적인 거, 론 북부 와인 산지, 비엔하고 발렁스 사이에 있다. 그 도시 이름입니다. 비엔부터 발렁스 요 사이에 다 위치를 합니다. 총 4,000헥타르 정도입니다. 북에서 남까지 65km고 론강을 따라서 있다. 레드, 화이트, 로제, 스파클링 다 생산을 한다. 총 9개의 AOC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론 남부를 빼고 론 북부만 얘기를 한 거예요. 온화한 편이고 지중해성, 준대륙성 기후 뭐 이렇게 있습니다. 뭐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강수량 엄청 많이 오는 편은 아니에요. 솔직히 보르도가 훨씬 많이 오거든요. 리옹 쪽은 그런 해양성 기후가 아니어서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도 부족하지는 않다. 겨울에는 대륙성 기후인 편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생각하면 돼요. 겨울에 춥고 건조한 거. 프랑스는 겨울에 굉장히 춥고 비가 많이 오거든요. 론 지역은 그 중에서도 겨울에 그래도 비가 엄청 많이 오는 편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도 조절하는 론강. 론강 자체가 담수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온도를 어느 정도 조절 컨트롤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와인을 재배하기에는 좋은 기후다. 뭐 그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론강 이렇게 따라서 양쪽으로 이렇게 언덕이 굉장히 많이 져 있어요. 샬레라고 불리는 낮은 벽으로 구분되는 계단식 산지. 이 계단 보이세요? 이게 고도가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중간에 다 계단식으로 돼 있죠. 이거를 샬레라고 한답니다. 가파른 경사면을 가지고 있다. 론 화이트 와인 품종 가장 대표적으로 첫 번째 비오니에. 이거 아주 유명한 품종입니다. 고급 품종이에요. 그래서 비오니에는 거의 다 비쌉니다. 아주 풍부하고 진하다. 살구, 복숭아 등이 대표적인 향이다. 그래서 비오니에 같은 경우는 좀 산도가 낮고 굉장히 진하고 좀 약간 달달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강해요. 부담스러울 정도로 진하지만 풍미가 너무 폭발적이어가지고 꽃향, 진한 과일향도 많이 나고 뭐 꿀, 뭐 이런 센 품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화이트 와인 중에 센 품종이다. 이제 론에서도 대중적인 품종의 화이트 와인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지금 두 가지 설명한 이 훗산하고 막산입니다. 지금 훗산 같은 경우는 뭐 좀 좋은 숙성 잠재력, 그다음에 꽤 낮은 산도, 뭐 꿀, 흰 과일 향과 꽤 풍부한 향을 가진 품종이다. 그리고 막산 같은 경우는 룻산과 보통 블렌딩을 한다. 단독으로 잘 안 쓰고 꿀, 헤이즐넛 등의 향과 함께 와인의 복합미와 힘을 부여한다. 좋은 막산은 숙성력이 좋다. 지금 제가 비오니에랑 훗산 막산 설명했잖아요. 거의 다 공통점이 있어요. 보면은 일단 향들이 다 진해요. 꿀, 흰 과일 향과 뭐 풍부한 향을 가졌다. 복합미와 힘을 부여한다. 속성력이 좋다. 비오니에 풍부하고 진하다. 살구, 복숭아 등이 대표적인 향이다. 이 론에 있는 화이트 와인을 뭉뚱그려서 공통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좀 진한 품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론 북부가 레드 와인이 더 유명하죠. 시라만 있습니다. 시라만 있어요. 프루티하고 독특한 후추향, 섬세함과 강건함, 좋은 속성 잠재력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특징이 어쨌든 과실 뉘앙스가 굉장히 강하다. 좀 붉은 과실, 검은 과실이 아주 잘 들어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검은 과실류가 어쨌든 좀 더 도드라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후추향, 그러니까 좀 향신료 아니면은 뭐 피망 같은 거라든지 감초향 뭐 이런 것도 좀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크 잘 쓴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좀 좋은 버섯향이라든지 가죽향, 트러플향 이런 것들도 아주 잘 나기도 합니다. 아펠라시옹 여기 보면 론 우안이 있고 론 자안이 있습니다. 네. 거의 다 우안에 있고요. 딱 여기 보면 두 개만 좌안에 있어요. 론강이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가 아마 모든 분들이 좌안, 여기가 우안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땡! 틀렸어요. 반대입니다. 여기가 우안이고요. 여기가 좌안입니다. 강이 어디로 흘러가는지가 중요해요. 이 론강은 북에서 남으로 이렇게 방향이 흘러갑니다. 이 흘러가는 기준에서 여기가 우안이고 여기가 좌안이 되겠죠. 그래서 론 우안에 꼬뚜오띠, 꽁드리우, 샤토그리에, 성조셉, 코르나스, 성페헤, 꼬뚜디로 이렇게 있고 론 좌안에는 크로제 에르미타주랑 에르미타주가 있다. 꼬뚜오띠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꼬뚜오띠는 굉장히 비싼데 비싼 이유가 있어요. 일단 280헥타르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적고 론 북부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고요. 레드만 가능합니다. 재밌는 거는 쉬라가 최소 80% 들어가야 되고 비오니에가 최대 20% 된다. 근데 비오니에는 화이트 품종이잖아요. 근데 두 개를 섞는다는 거지. 근데 이거 프랑스에서는 웬만하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 진짜로. 요거 약간 옛날 얘기예요. 비오니에가 굉장히 고급 품종이고 워낙 비오니에 자체가 진하기도 하고 풍부하기도 하고 향도 굉장히 풍부하고 그러니까 조금만 넣으면 너무 이게 풍미가 좋아지는 거지. 왜냐면 쉬라 자체가 좀 센 품종이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기술력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포도 재배 자체를 쉬라를 너무 잘 만들기 때문에 굳이 화이트 품종을 섞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요즘에는
추세가 비오니에가 최대 20%긴 하지만 이거는 그냥 AOC를 달기 위한 조건인 거고, 지금은 일반적으로 5% 미만을 쓴대요. 향에 풍미를 더하기 위해서, 섬세하게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쓰기는 하는데 안 쓰는 데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요 20%는 크게 의미는 없다, 조금 쓰거나 거의 안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포도밭이 아주 경사짓다. 롱강이 이렇게 있는데 우한이니까 다 이쪽에 위치를 해 있죠. 여기까지가 언덕이에요. 언덕 위로는 구릉이거든요. 이렇게 경사가 엄청나게 져 있는 겁니다. 꽃도띠가 이제 이 앙삐 마을을 중심으로 쭉 깔려 있거든요. 이제 요거는 저희가 이번에 이기갈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이었는데 진짜 경사가 이렇게 져 있어요. 이쪽에 강이 흐르고 있거든요. 이렇게 강이 흐르고 있고 여기 마을이 있고 언덕이 이렇게 쫙 있어가지고 이제 샬레라고 하는 이제 돌담 같은 거 계단식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있고요. 보통 꽃도띠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쉬라 중에서 약간 좀 진하고 좀 약간 남성적인 느낌인 것 같아요. 대표적인 와이너리들이에요. AOC 꽁드리오, 여기가 꽃도띠고 바로 밑에가 꽁드리오예요. 론 북부가 재밌는 게 레드 와인만 가능하거나 화이트 와인만 가능해. 그래서 쉬워. 꽁드리오는 화이트만 가능합니다. 비오니에 100%, 꽁드리오는 무조건 비오니에다. 꽁드리오 적혀있으면 일단 비싸요. 경사가 아주 가파르다. 아까 꽃도띠가 60인데 이거 50이니까 그거보다 좀 낮아도 어쨌든 엄청 가파르다. 꽁드리오 와인은 진하고 굉장히 풍부하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샤또그리에. 샤또그리에가 도면 이름이에요. 가격이 뭐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지금 몇백 유로 할걸요. 한 AOC가 3.5. 아까 전에 꽃도띠가 뭐 몇백 헥타르고 뭐 어디가 몇백 헥타르 작다 이랬는데 한 AOC가 3.5 헥타르예요. 꽁드리오에 둘러싸여 있다. 그러니까 샤또그리에가 여기 있고 밭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꽁드리오가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꽁드리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꽁드리오랑 같은 거예요. 화이트만 가능하고 비오니어 100%. 그리고 여기 뭐 모노폴, 독점이란 뜻인데 좀 그랑크리 느낌이네요. 지금 이 샤또그리에라는 와이너리를 그 양조 와인 만드는 걸 총괄하시는 분이 한국 분이세요. 정말 대단한 거죠. 이 샤또그리에는 구찌가 속해 있는 캐링 그룹에서 소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조세 1100헥타르 꽤 커요. 꽁드리오 바로 밑에서부터 거의 론 북부 끝날 때까지 거의 쭉 이어져 있어요. 굉장히 길어요. 50인가 60km입니다. 레드를 주로 생산한다. 쉬라만 가능하고 최대 10%까지 후산이나 막산을 블렌딩 가능하다. 꽃도띠랑 비슷한 거죠.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후산하고 막산을 써요. 거의 보통 블렌딩을 많이 해서 씁니다. 그래서 뭐 5대5로 하든지 뭐 어떤 데는 8대2로 하든지 어쨌든 자기네들 원하는 대로 해가지고 화이트 와인을 생산하는데, 비오니에로 만든 거랑 스타일은 좀 비슷한데 좀 더 가볍고 좀 더 마시기 편해요. 아까 5, 60km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이제 와인 산지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북쪽 생조셉하고 남쪽 생조셉하고 또 어쨌든 또 캐릭터가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생조셉이 조금 더 강하고 복합미 있는 와인을 생산한다. 크로제 에르미타주. 자, 롱강이 이렇게 흐르고 바로 맞은편이 성조셉이에요. 여기가 성조셉이에요, 성조셉. 자, 1500헥타르. 아까 성조셉이 1100인가 그랬거든요. 론 북부에서 면적, 생산량이 가장 크고 많은 AOC다. 당연히 론 북부에서는 크로제 에르미타주가 되게 가성비나 뭐 좀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일반적인 시라 와인이겠죠. 대부분 레드 와인 생산한다. 레드랑 화이트가 다 가능해요. 그래서 화이트 같은 경우는 성조셉이랑 똑같아요. 루산, 막산. 그 다음에 그 레드 와인 같은 경우는 시라인데 거의 시라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론 북부는 사실은 화이트 와인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레드 와인 위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론 북부는. 그래서 이제 크로제 에르미타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일반적인 시라를 생산한다. 론 북부에서. 그래서 좀 마시기 편하고 좀 데일리 와인도 그런 것도 많이 있고, 마트 가도 저렴한 거 엄청 많아요. 크로제 에르미타주는. 맞아요. 에르미타주 별표 3개. H 빼고 표기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H가 묵음이에요, 묵음. H를 써도 되고 H를 안 써도 된대요. 그냥 E부터 써도 된대요. 론 저안이고요. 130헥타르 굉장히 작아요. 강이 론 강이 흐르는데 지금 여기 다고 이 뒤에가 이만큼 크로제 에르미타주가 엄청 크게 있는 거거든. 시라만 가능하고 화이트도 생산을 해요. 루산 막산으로. 그러니까 론 북부는 꽁드리우 그 샤또그리에만 비오니에, 나머지는 다 루산 막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대 15%까지 막산 루산 블렌딩이 가능하다. 아까 크로제 에르미타주. 근데 거의 안 한다. 그냥 거의 실화로 만듭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론 북부 산지에서 가장 신화적인 생산지다. 일단은 제일 비쌉니다. 꽃도띠보다 더 비싸요. 진짜 유명한 와인들 뭐 수백 유로를 호가합니다. 론 북부에서는 가장 뭐 전설적인 생산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AOC 코로나스 100헥타르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레드만 가능하고요. 이게 굉장히 또 재밌어요. 아까 전에 꼬뚜오띠하고 꽁드리우가 여기는 레드, 여기는 화이트 이렇게 같은 지역으로 묶었잖아요. 꼬르나스 밑에 이제 또 성페헤라고 나오거든요. 거기는 화이트만 돼요. 근데 꼬르나스랑 붙어 있거든요. 거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어쨌든 레드만 가능하고 100% 실하다. 여기는 뭐 비오니에나 호산막산 섞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실하. 론 북부에서 가장 구조감이 있고 속성 잠재력이 좋다. 그러니까 구조감이 있다는 얘기가 탄이나고 뭐 산도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요소들 있잖아요. 굉장히 밸런스가 좋고 좀 힘이 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속성 잠재력도 좋고 남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좀 차이점이고 포도가 굉장히 빨리 익는다고 합니다. 그 론 북부 지역 중에서는. 네, 그래서 빨리 익는다는 얘기는 포도 수확이 론 북부 지역에서는 가장 빠르다. AOC 성백해 코르나스 바로 밑 70헥타르 굉장히 작아요. 근데 화이트 스파클링만 가능하다. 막산 후산으로. 제가 아까 꼬뚜오띠랑 꽁드리도 되게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레드고 여기는 화이트만 생산한다. 똑같이 코르나스는 레드, 성페레는 화이트만 생산하니까 거의 비슷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파클링은 이제 샴페인 방식, 그 메토드 트라디시오넬 전통 방식인데 이게 샴페인 방식으로 만드는데 생산량은 굉장히 적고요. 론 북부 산지 중에 가장 남쪽에 위치한다. 다 후산 막산이에요. 어쨌든 론 북부에서는 이 꽁드리오 제외하면은 여기 비오니에 제외하면 이쪽은 다 그 후산 막산으로 만들기 때문에 캐릭터가 뭐 엄청 차이는 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리옹에 있을 때 많이 마셔본 기억으로는 일단 굉장히 좀 입안에서 기름칠한 것처럼 느끼한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코팅하는 느낌? 그리고 꿀이나 찰구 그리고 열대과일 느낌도 좀 나고요. 진한 화이트 와인을 좋아하시면은 론 북부에 있는 화이트 와인을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한국 음식하고도 좀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좀 세기 때문에 좀 매운 거랑 먹어도 이게 와인이 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예요.